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경선은 최근 아이오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 희망을 걸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은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며 사퇴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트럼프는 현직인 조 바이든보다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이자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투표에 참가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전격 사퇴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간 양자 구도가 된 뉴햄프셔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열리는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하거나 선전할 경우 공화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조기에 거머쥐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북극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이로 인한 사망자가 9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은 자체 집계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날씨 관련 사망자가 92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눈길 교통사고나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심한 눈보라로 비상이 걸린 테네시주 보건부는 날씨 관련 사망자가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당분간 강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북부 일부 지역의 기온은 섭씨 영하 34도까지 떨어졌다가 25일쯤부터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모두 인정하자는 두 국가 해법을 앞세워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없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 외무장관도 두 국가 해법과 즉각 휴전 인질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정부를 세워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청기를 꾸준히 사용하면 사망 위험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S 시케크 의대 연구팀은 보청기 사용과 조기 사망 위험도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청력 측정 결과와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평가하고 평균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팀 확인 결과 보청기 사용 빈도에 따라 사망 위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청기 정기적 사용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4% 낮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난청의 중증도 및 연령, 소득, 교육 수준 등의 변수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청기를 사용해 청력이 보존되면 정신건강과 인지기능이 나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돼 수명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당을 통해 공식으로 낸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총선은 물론 이후까지 임기를 지켜 당을 이끌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 친윤 그룹 일부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논리로 사과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간 반면 수도권 출마를 노리는 비윤계는 국민 정서상 대통령 부부가 사과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털어야 총선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데 대해선 대통령이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이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실장 등 관련자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4월 총선을 앞둔 갈등 기획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윤 대통령이 싫은 소리를 하려면 전화를 하면 되지 굳이 이 실장을 보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으려고 그림을 만들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